김영진이 나선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친명 김영진, 추미애 독주 비판,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발진. 네, 왜냐하면 그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의 전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3차 대전. 예. 1차 대전은 추미애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네.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추미애 법사위원장 좀 독주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 청문회가 너무 급발진했다. 당이랑 좀 상의를 해서 가면 좋지 않았느냐. 뭔가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서 누군가와 갈등 구도를 만들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초창기에 당 지도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청문회 몰랐어요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추미애 위원장 혼자 독주하는 거야.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정청래 대표가 아니에요. 뭐 뜻은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잦아드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최천일 교수님, 친명 김영진 의원 7인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나서서 이거 너무했어요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불이 다시 붙는 형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영진 의원은 7인회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사예요. 큰 인물이고 저 얘기가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 작심 발언이거든요. 저렇게까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단지 이게 조희대 청문회의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대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상당히 강경 이제 모드로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약간의 그 견해차가 있었어요. 당과 이 법사위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싸고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하는 건 사실상 거취와 관련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과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는 게 학자들 얘기하고 달라가지고 다 정치적이거든요. 다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계속 했을 거라고요. 네. 저게 이제 야당에 대한 발언 같으면요 개인 생각을 수위 높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권 내의 인사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 다 친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오르는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 얘기한 거로 봐서는 일단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중도층이나 이런 국민적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고 그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과도할 정도로 당과 좀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한 경계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영진 의원이 새삼스럽게 약간 잦아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온 건 용산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동생에게 가야 할 시선을 빼앗는 신스틸러는 단연 추미애 누나입니다. 국민의 모든 관심이 법사위에 집중되어 이재명 대통령 딴에는 야심차게 준비한 통일정책 엔드도 묻혀버리게 만드는 신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누나가 이재명 동생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갖고 가고 있다. 추미애 신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내용은 보면 사실 윤영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약간 추나 땡이다. 추미애 위원장 나오면 땡큐다. 라는 약간 그런 입장도 살짝 보이긴 하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지금 초기인데 네. 그 권력 내부에 저 소란스러움을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정권 자체가 좀 안정적인 이미지를 못 주는 거죠. 어떻게 봉숭아학당 정도 수준으로 각자 지금 뛰고 있잖아요. 특히 그 김영진 의원 7인회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추미애를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한 거는 급발진이 뭐예요? 차가 갑자기 엑셀레이터 안 밟았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급발진 나와도 여태까지 자동차 제조회사가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급발진 한 운전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기술도 없고 개인이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랑 비슷해요. 저렇게 대법원장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본인은 오히려 책임을 안 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있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개인은 아마 경기지사를 나갈지 서울지사를 나갈지 이거 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금 봉숭아학당 좌충우돌 정당이 되는 거죠. 그 대법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정청래 대표도 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보고도 안 하고 당 수뇌부에 보고도 안 하고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불쾌했다가 또 가만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또 지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해주고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할 정도니까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이 이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나오면은 땡큐인 상황 아니겠느냐,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걱정해야 될 건 민주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 얘기까지 지금 같이 하셨죠. 한국일보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 친명 김영진 조의대 청문회는 급발진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뒤에 이런 해석을 붙였습니다. 정청래 리더십 도마에 아까 분명히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급발진했어요라고 김영진 의원은 얘기했는데 추미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정청래 대표 지난 24일 최고위 아침 최고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법사위도 격려 방문 찾아갔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정청래 대표 있고요. 양쪽에 뭐 김용민, 추미애 위원장, 이 서영교 의원부터 쭉 다 같이 보이죠. 같이. 그래서 이 제목이 어제 법사위 격려 방문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저돌적인 움직임, 힘을 실어주고 또 실어주고 계속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내 생각도 당신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라는 입장인 건데 이 상황에서 최청일 교수님, 김영진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쉽게 얘기하면 때렸거든요. 그럼 이게 추미애 위원장만 때린 거냐? 정청래 대표는 안 때린 거냐라는 거죠.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충분히 의식을 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김영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도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였단 말이에요.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등은 아주 강경 그룹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주 강성 당원들, 강경 그룹들, 강성 지지층들에 소구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도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게 그런 많은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과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정치의 관행으로 볼 때 저런 단어나 저런 정치적 수사들이 강성 지지층들은 이 상당한 그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고 김영진 의원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한 단어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단어예요.
이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급발진이라 한 단어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조심도 하시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다시 자신이 이제 김영진 의원이 나름의 당내 영향력이 있는 걸 이제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한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 당장은 뭐 당내 또 여권 내의 권력 지형의 갈등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걸 좀 대표하는 게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진 의원이 일반 우리가 그냥 친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죠. 7인 회의에 속하는 상당히 친명 중에서도 찐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좀 대변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7인 회 좀 같이 볼까요? 7인에 누가 있느냐? 먼저 차장 정성호 의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영진 의원입니다. 문진석 의원 지금 당에서 지금 대변인하고 있고 김병욱 전 의원은 좀 정무비서관이죠.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 지금 현재 이 국민디지털소통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규민, 임종성 전 의원까지 7명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김병욱, 김남국 전 의원은 같이 대통령실 안에서 직접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지금 이 보좌를 이 국정을 같이 돕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의 이 얘기가 상당히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윤영걸 대표님, 네. 김영진 의원이 한때 나는 이제 친명 아니래 라고 말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자꾸 쓴소리 하니까 나 지금 밀렸어 라고 이 언론 뭐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김영진 의원은 친명 아니다, 뭐 수박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김영진 의원의 또 개인 생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간접적인 교감 뭐 이거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김영진 의원 정도만 돼도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이 70% 80% 갔는데 네. 그게 흔들리는 게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고 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대립이 어떻게 보면 그게 포탄이 돼서 정치 신인 검찰총장을 대통령까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저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행동보다도 말 하나 갖고 굉장히 국민들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 보고 윤석열 오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윤석열 오빠. 저게 아마 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큰 문제가 됐을 정도로 그런 사안이거든요. 또 정청래 그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야, 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대통령도 탄핵했으니까 대법원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저게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존재를, 야당의 존재를 아예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이 볼 때는 야, 이거 자칫하다가 지금 정권 초기인데 민주당이 내부에서 무너지겠네? 로마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밖에 침략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도 안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 권력 다툼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정치를 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그게 조기에 좀 활화산이 돼서 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유엔에 가서 뭐 오늘 들어오시는데 네. 미국하고의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지지층만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중도층도 봐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안 찍은 사람도 보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매 강경, 타협, 불타협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는 대표가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김영진 의원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의원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다. 지금 안에서 나름 뭐 권력 다툼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시기도 했는데 괜히 좀 다시 또 좀 시끌시끌해지는 좀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김영진 의원의 얘기가 단순히 그냥 개인 국회의원 김영진으로 들을 것이냐, 용산의 의중이 좀 반영되는 걸로 좀 들을 것이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게 김영진 의원이 어제 저희 다뤘었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 같고 공방이 일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수위 높게 그 단호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는 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볼까요? 친명마저 쓴소리에 김현지 내달 국감 나온다. 네. 다음 달에 국정감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직접 증인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최천일 교수님, 김영진 의원의 어떤 입지, 위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영진 의원의 얘기가 그냥 허투루 나 혼자만 하는 얘기 같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개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전 그 실무 원료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현지 비서관 건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가까이 지내왔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런 네. 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저 얘기를 정치인데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저걸 저렇게 아주 전공법을 쓴 거거든요.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김영주 의원의 말이 100% 맞다.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왜 총무비서관이라고 왜 안 나옵니까? 워낙에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야당이 이제 총무비서관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를 자꾸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 하는 게 아닌가란 여당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안 나올 근거가 없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니까 그분이 다 얘기하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거는 일단 당위적으로 김영진 의원의 말이 맞는 것이고 또 정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정치공학적인 게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아까 네. 추미애위원장에 대한 공격이란 공격인데 비판이란 비판이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뭔가 어쨌든 이렇게 돼서 안 된다라는 레드팀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암묵적인 교감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진 의원의 쓴소리가 단순히 우회해서 돌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선명하고 단호하게 한 쓴소리인 만큼 뭔가 확실하게 대통령실과의 좀 이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이 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 김영진 의원이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한 건지 대통령실의 의중을 좀 담아서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